유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재벌 2, 3세의 병역 면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현실 속에서 뜻밖의 선택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인물이 있죠.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차녀, 둘째 딸 최민정 씨입니다. 2014년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던 최민정 씨가 3년 2개월간의 군 생활을 끝마치고 오늘 제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서부터는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수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이 들끓고 있는 아덴만부터 이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NLL 인근까지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실제로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3년 2개월 동안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요. 가장 힘든 부대에서 근무했죠. 네. 네, 왜냐하면 그 해군에서는 사실은 큰 배와 작은 배가 있는데 네. 큰 배를 타면 뭐 그 시설도 좋고 하니까 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네. 큰 배가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이제 최민정 소위가 탔던 배가 충무공 이순신함이라는 배인데 네. 5,000톤입니다. 아. 5,000톤인데 내파성, 즉 파도에 견디는 힘이 7m 파도까지 견딥니다. 네. 즉 파도가 7m 파도가 칠 때까지 작전을 하는 겁니다. 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배들은 네. 3m만 쳐도 항구로 들어와서 출동하지 않군요. 아예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가도 3m 파도 온다 그러면 들어와요. 그런데 네. 저 배는 7m 파도까지는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바다에서 거친 훈련을 다 해야만 하는 그런 제가 5m 파도에서 군함을 타고 한번 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아. 그럴 정도로 엄청난데 그걸 7m 파도까지 견디는, 그리고 이제 저 충무공 이순신함이 바로 소말리아 해적을 네. 소탕하는 아덴만 예명작전하는 그 청해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해부대 역할을 했는데 그때 청해부대로 갔고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보직을 받았을 때는 또 좀 편한 데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인천 해역방어사령부라는 네. NLL 방어하는 사령부에 가서 또 일을 했습니다. 네. 이 해군 훈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m, 7m의 파도에서도 바다에서 거친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었다고 하는데 이 군 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네. 동료들 네. 그리고 상관들, 네. 병사들 이런 모든 계층으로부터 아주 그 호평을 받고 네. 특히 이제 해군은 과거에 이제 그 대항해 시대 영국 해군의 영향이 바로 미국 해군으로 이어졌고 그 미국 해군의 영향이 우리나라 해군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 영국 해군은 뭐냐면은 함장이 적대적인 거의 뭐 신에 가까운 어떤 네. 사법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상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해군 조직인데 육군 네. 공군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런 곳에서 상관에게도 호평받을 정도면 네. 제가 알아보니까 정말 재벌이라는 표시를 안 내고 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복종하면서 일을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여느 재벌 회장님의 딸들처럼 경영에 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누구나 그랬던 그 길을 가는 대신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택한 독특한 최민정 씨의 임관 당시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최민정 씨가 근데 저렇게 해군에 입대하게 된 게 네.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좀 네. 공통된 측면들이 있어요. 보시면 화면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저 탐험 그 외국 사람 네, 어니스트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난급 탐험가인데 네. 저 사람이 이제 난급 탐험 도중에 600일이 고립되는데 대원 27명을 모두 귀환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최민정 씨가 그 군대에 들어갈 때 면접을 할 때 강북에서 면접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해군 왜 왔니? 네. 재벌 2세, 3세가 그랬더니 저 셰클턴의 리더십에 감명을 받아서 제가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전에 한 2009년이죠. 하면 그 리만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네. 최태원 회장이 당시 SK 사내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를 셰클턴의 리더십으로 극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그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와 딸이 다 셰클턴이라는 저 사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딸인 최민정 씨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군대에 자원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관측들을 하는 거죠. 셰클턴의 리더십. 아버지와 딸이 똑같이
인용을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었군요. 최민정 주의의 남다른 행보는요, 사실 해군 입대 전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흔한 재벌가 자녀들과는 달리 독립이 먼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인 노소영 관장, 이 딸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집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듣지 않는다. 집에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서 그 돈 많은 집안의 딸인데도 대학 가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스스로 벌어서 썼다는 건가요? 뭐 한 푼도 안 가져갔겠습니까? 좀 가져가긴 했겠죠. 최민정 중위가 이제 1991년생인데 중국 인민대학 부속 중학교를 나와서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네. 베이징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명문대다 보니까 굉장히 학원도 다녀야 되고 막 네. 네, 보통의 경우는 어떤 고가의 이른바 쪽집게 과외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최민정 중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 한국인들이 다니는 입시 학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가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이징에 합격하고 나서 그 학원에서 우리 학원 출신들이 이렇게 합격했다라고 뭐 얼굴 걸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최민정 중위 얼굴이 나왔을 정도로 네. 이렇게 일반인과 똑같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방학 네. 이렇게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하면 편의점이라든지 뭐 와인바 같은 데서 이제 알바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런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 또 그런 과정에서 한때 또 엄마한테 뭐 들켜가지고 네. 좀 뭐 미안한 이런 적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어떤 독립심과 자립심이 강한 그런 성격으로 뭐 생활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도 좀 호화스럽게 혹시 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숙소는 어떻게 했냐. 그렇죠. 왜냐하면 인천에 근무를 했으니까 혹시나 집에서 아주 뭐 의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뭐좀 않았을까. 실어 나르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영내에 있는 독신자 숙소, 간부 숙소, 우리 부사관 장교랑 누구나 사는 여자는 1인 1실이에요. 조그만 침대 하나 하고 책상 하나 이렇게 딱 있는 독신자 숙소에 남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좀 아쉬운 그리고 좀 필요한 이때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 많이 하시죠? 성기능 개선 제품들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메일 열어보면 정말 수백 통의 이런 광고 메일들 와 있기도 한데요. 인터넷으로 산 이 제품들 잘 들으십시오. 전부 다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식약처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물건들을 적발을 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어떤 유해물질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제품이기도 하고 제조를 어떻게 어느 누가 무허가로서 제조 유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제품들이거든요. 뭐 많이 좀 적발되는 모니터링을 저희들을 좀 골랐죠. 저희가 그래서요, 이 유명한 약 비아그라라는 성기능 개선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보시도록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이 진짜 가짜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약을 써봐야 알지 겉에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인지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지금 똑같은데요.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자도 똑같고 포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품과 정품, 이게 정품이고요. 이게 가짜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유정 기자 혹시 아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농담으로 써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약을 근데 써봐서 잘못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뜯기 전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왼쪽이 가품이고 오른쪽이 정품이에요. 네.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네. 약간 차이가 있죠. 네. 저 왼쪽 거 보시면 파이자라고 쓴 거 상자 보세요. 상자. 네, 상자. 완전히 남색입니다. 오른쪽에. 네네, 그러네요. 그 밑에 로고도 그렇고 홀로그램도 그렇고요. 근데 오른쪽 거 정품을 보면요. 각도에 따라 저게 이제 남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보인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요.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이요. 네. 저렇게 두 정씩 포장을 하긴 하는데 네. 상자에 든 거는 최소 단위가 4정이랍니다. 아하. 그러니까 2정씩 들어간 게 2세트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식약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통에다가 소화제 팔듯이 다량으로 네네. 그 비타민 팔듯이요. 네. 그런 통에 담아 있는 것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파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 100% 가짜겠군요. 100% 통에 들어서 가짜라는 거죠. 파는 거는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내부 포장지 뒷면이 엠보싱 처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저걸 사실 다 기억해서 기억하셨다가 구별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그렇죠. 약국에서 사시는 것. 그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서 파는 이 물건들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인터넷에서 파는 거는 모두 다 가짜다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짜 비아그라를 섭취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가짜기 때문에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약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간 수치가 확 올라갔다든지 황달기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심혈관 부작용, 뭐 구역, 뭐 구토, 어떤 분은 시력이 떨어졌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 시력 떨어진 것 같고 왜 비뇨기과 오셨냐 했더니 그 화장실에서 이제 안내 광고 같은 거 보고서 약을 구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출시되는 약들도 약값이 확 싸졌어요. 비뇨기과 와서 상담받고 다량 처방을 받아가면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짜 인터넷에서 파는 성기능 개선제 가짜 약을 먹고요. 직접 이 경험한 사람 증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변 지인분이 권해주셔서 사실 한번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또 가슴도 막 콧방울 뛰고 좀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거 뭐 시력 이상도 생길 수 있고 심장 이상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정품도 약값이 많이 싸졌으니까 인터넷에서 싼 거 찾지 말고 제대로 처방받아서 사라. 그러니까 1,000원, 2,000원밖에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잘못 먹으면은 부작용 또 어떤 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준 기자. 두통, 현기증, 그리고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해야 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매할 수가 없어요. 꼭 받으셔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그 가짜 약들은 성분이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약효가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 본 결과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나 적게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하게 되면 약이 이상하게 조합이 돼서 결국에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절대 인터넷에서 저런 성기능 개선제 사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재벌 2, 3세의 병역 면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현실 속에서 뜻밖의 선택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인물이 있죠.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차녀, 둘째 딸 최민정 씨입니다. 2014년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던 최민정 씨가 3년 2개월간의 군 생활을 끝마치고 오늘 제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서부터는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이 해적을 네. 소탕하는 아덴만 예명작전의 그 청해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해부대 역할을 했는데 그때 청해부대로 갔고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보직을 받았을 때는 또 좀 편한 데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인천 해역방어사령부라는 네. NLL 방어하는 사령부에 가서 또 일을 했습니다. 네. 이 해군 훈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m, 7m의 파도에서도 바다에서 거친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었다고 하는데 이 군 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네. 동료들 네. 그리고 상관들, 네. 병사들 이런 모든 계층으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네. 특히 이제 해군은 과거에 이제 그 대항해 시대 영국 해군의 영향이 바로 미국 해군으로 이어졌고 그 미국 해군의 영향이 우리나라 해군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 영국 해군은 뭐냐면은 함장이 적대적인 거의 뭐 신에 가까운 어떤 네. 사법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상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해군 조직인데 육군 네. 공군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런 곳에서 상관에게도 호평받을 정도면 네. 제가 알아보니까 정말 재벌이라는 표시를 안 내고 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복종하면서
일을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여느 재벌 회장님의 딸들처럼 경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이 들끓고 있는 아덴만부터 이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NLL 인근까지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실제로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3년 2개월 동안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요. 가장 힘든 부대에서 근무했죠. 네. 네, 왜냐하면 그 해군에서는 사실은 큰 배와 작은 배가 있는데 네. 큰 배를 타면 뭐 그 시설도 좋고 하니까 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네. 큰 배가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이제 최민정 소위가 탔던 배가 충무공 이순신함이라는 배인데 네. 5,000톤입니다. 아. 5,000톤인데 내파성 즉 파도에 견디는 힘이 7m 파도까지 견딥니다. 네. 즉 파도가 7m 파도가 칠 때까지 작전을 하는 겁니다. 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배들은 네. 3m만 쳐도 항구로 들어와서 출동하지 않군요. 아예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가도 3m 파도 온다 그러면 들어와요. 그런데 네. 저 배는 7m 파도까지는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바다에서 거친 훈련을 다 해야만 하는 제가 그런 5m 파도에서 군함을 타고 한번 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아. 그럴 정도로 엄청난데 그걸 7m 파도까지 견디는 그리고 이제 저 충무공 이순신함이 바로 소말리